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현재 서울에서 가장 힙한 레트로시티 을지로에 왔는데요. 최근 을지로에서 가장 핫하다는 맛집에 와봤습니다. 멕시코 감성 가득한 이 타코집이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 자꾸 떠서 와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픈하기 전에 왔는데도 이미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우선 번호표를 뽑고 근처에 있는 그린마 캐비넷이라는 소품샵에 왔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코러스 노래방 사인이 있고 여러 개의 방들이 있는 것을 봐서 오래된 노래방을 활용해서 그대로 가게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을지로에 이런 소품샵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곳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좋아하는 들레가 데려온 곳입니다. 문구류부터 시작해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잡화, 그리고 재밌는 소품들까지. 그거 하고 싶다. 버블버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구경하고 놀다가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준비됐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나갔습니다. 올디스 타코의 전 메뉴를 주문해봤는데요. 도리토스가 들어간 메가밤 스낵, 타코 라이스, 그리고 비리아 타코와 올디스 타코입니다. 고수 근데 안 빼줬네. 고수 아니야, 밥에서만 빠질라 했어. 아. 밥에서 심하대. 심하네. 맛있다. 이거 고기가 제대로다. 맛있다. 언니 한 입 해봐. 맛있다. 극락이야? 이거 먹어봐.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우리 전 메뉴 시키길 잘했다. 고수 이게 고수향인가? 야, 괜찮은데? 그래? 응. 너무 산뜻한 느낌이. 고수가 산뜻한 순간 이제 시작인 거야. 입문한 거야, 입문. 입문했나요? 차돌박이네. 이거는 풀드포크. 솔직히 말하면 응. 내가 한국에서 먹어본 타코 중에 제일 맛있어. 아, 진짜? 언니 뭐가 더 취향이야? 난 이거. 왜냐면 쿰쿰한 맛이 많이 나. 아, 그래? 진짜로 저는 이 비리아 타코가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먹었던 정통 멕시코 음식 맛이랑 거의 흡사했어요. 원래 그 라이스 이거는 그 흐트러진 쌀로 해야지 맛있거든. 와, 여기 아보카도 과카몰리도 들어갔네. 응, 맞아. 그래서 술 마시는 거 불법이래. 하도 사람들이 많이 마셔가지고 2021년부터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이렇게 청계천에서 음식물을 드시고 나서는 꼭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거 알아? 원래 사람이 물소리 들으면 그 세로토닌 그게 올라간대. 그리고 제가 이 을지로에서 일했던 시절에 점심시간에 종종 이렇게 청계천에 나와서 점심을 먹거나 산책을 했었거든요. 앉아서 지켜보니 청계천에 외국인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많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오후에는 을지로에 있는 또 다른 소품샵에 왔는데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들을 보면서 소녀 감성이 막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여기에 사고 싶은 소품들이 진짜 많았어요. 잠시 저랑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예쁜데? 약간 언니 취향 알 것 같아. 귀엽다. 이거 봐. 그치?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마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후부터 날이 덥고 습해지기 시작해서 집에 가기 전에 카페에서 잠시 땀을 식히기로 해요. 여기는 을지로에 숨어있는 카페 알렉스 룸이라는 곳인데요. 을지로에는 오래된 건물의 내부만 개조를 해서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로 만든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판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지도에서 직접 찾아와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맛이에요? 언니 먹어봐. 이거 뭐야? 아쌈. 아, 그래? 그 아쌈 중에서도 되게 인도 밀크티. 맞아. 괜찮아? 아니, 괜찮지. 이런 거 처음 먹어. 손맛이 엄청 강하다. 요거랑 달랑달랑? 알싸한 맛의 아쌈 밀크티와 함께 들레와의 즐거운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돌아온 망원시장. 오늘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게 돼서 친구를 기다리며 망원시장 주변을 구경해 보려고 해요.
길을 걷다가 여행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 이 가게로 들어와 봅니다. 이 알록달록한 마그넷들을 보니 그동안 제가 가보고 싶었던 나라들이 막 생각나고, 네, 발리병도 당연히 아직까지 낫지 않았죠. 평범한 직장인인 나에게 이렇게 장기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다시 훌쩍 떠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지나가다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있는 이 귀여운 카페도 한번 구경해보고요.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피어있는 능소화에 잠시 한눈이 팔립니다. 이제 이 주간이 10번째 절기인 하지인데요.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시기로 낮이 길어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때라고 해요. 또 사진에 진심이니까. 저는 맛있게 먹었던 식당은 꼭 한번 다시 찾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맛있었던 음식을 먹여주는 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피자 한 판 뚝딱 해치우고 근처에 있는 VBB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한국 카페들은 늘 이렇게 수제 베이커류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먹을 거에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레몬 스콘과 작은 케이크 하나를 커피와 곁들여 봅니다. 이제 날이 어둑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맛있는 숯불향에 이끌려서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어요. 여기는 제가 망원동에 올 때마다 늘 눈여겨보던 곳이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와봅니다. 계륵장군의 숯불 닭갈비 진짜 맛있네요. 여름밤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취해서 이날은 지난번에 언니와 함께 심었던 마음의 씨앗에 물을 줬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확언하기. 멀리 한강공원에서 터지는 멋진 폭죽을 보며 우리가 했던 확언은 무엇일까요? 근데 저 폭죽, BTS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해요. 와, 벌써 10년이나 됐어? 시간 진짜 빠르다. 덥다 더워. 여름이 되면 입맛이 없잖아요. 그럴 때 아주 안성맞춤인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돈가스와 냉모밀. 한국에서는 일식을 먹으러 오면 이렇게 세트로 푸짐하게 나오는 게 정말 좋아요. 케첩.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This one. 이제 해줬어? Sort of. 아로나 맛있어? 응. 이거는 뭐야, 이름이? 돈가스. 돈가스. 응, 돈가스. 잘 먹네. 하이. 아로나, 쇼미. 저 이거 수박 한 통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요. 너무 맛있는데요? 한국에 와서 어린이집에 다니더니 부쩍 그림 그리는 것도 즐기고 집중력이 엄청 올라갔어요. 주말에는 이렇게 또 심리상담소에 방문했다가 저녁에 친구를 만나는데요. 이렇게 예쁜 꽃을 선물 받았어요. 뭔가 우주가 보내주는 좋은 사인일까요? 을지로 소품샵에서 사온 빈티지 그릇과 꽃꽂이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게요. 영롱한 색감에 자꾸 눈이 가서 제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어제 심리상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한국에 돌아온 후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저 같지 않아요. 분명 이번 주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과의 내면 작업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원인은 바로 제 내면에 있던 불안함이 많이 줄어든 거였는데요.
늘 긴장하고 불안했던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평소와 다르니까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키워왔던 저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도 저도 모르게 늘 긴장을 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긴장감과 불안함 같은 진짜 우리의 것이 아닌 감정과 생각들은 종종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내가 위협받는다고 느꼈던 경험들을 통해 생겨난 불안이라는 레이더가 제가 집에서든 밖에서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풀가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이 제게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라고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제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내면 작업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살필 수 있게 되자 드디어 제가 안심하고 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심리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초반에는 더 우울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오래 묵혀놨던 상처들을 꺼내서 마주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께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는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동들과 다르게 성인의 경우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 언제 밥 먹을지, 언제 잠잘지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만 배우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조금씩 저의 힘을 되찾게 되자 이제부터는 많은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응원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그리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어딘가에서 계속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장 가까운 곳, 여기에 바로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스스로에게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순수하고 사랑스럽기만 한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